자, 이번에는 조금 특별한 고혈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2차성 고혈압이라는 진단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혈압이 진단받아서 약 드시는 분은 거의 90%, 95%가 1차성 고혈압입니다. 내 몸에 어떤 질환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생활습관 관리가 좀 덜 됐거나 혹은 유전적인 부분이 있어가지고 일반적인 고혈압을 우리가 1차성 고혈압이라고 얘기하고요. 이런 분들은 이제 혈압약을 드시면서 생활습관을 관리하시면서 조절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고, 2차성 고혈압이라 하면 말 그대로 내 몸에 어떤 질환이 있어서 2차적으로 발생한 고혈압을 얘기합니다. 몇 가지 알려진 그 원인들이 있는데, 신장 혈관에 협착이 있다거나 혹은 갑상선에 항진이 있다거나 부신이라는 신장 위에 호르몬을 분비하는 약간 모자처럼 생긴 장기가 있는데, 그런 부신에서 여러 가지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그런 호르몬에 좀 이상이 있어 생기는 그런 고혈압도 있고요. 그래서 그 밖에 몇 가지 더 2차성 고혈압이라고 알려진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2차성 고혈압은 혈압의 원인이 되는 부분을 치료해서 결과적으로 혈압을 낮추는 거지, 그냥 고혈압약을 먹어서는 혈압 조절이 잘 안 됩니다. 원인을 방치하면서 혈압약을 드시는 건 또한 바람직한 부분도 아니고요. 따라서 2차성 고혈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찾아가지고 원인이 되는 부분을 치료해야 되는데, 그럼 모든 고혈압 환자가 2차성 검사를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역시 해야 되는 적용증이 있는데, 만약에 너무 어린 나이에서 20세도 안 됐는데 내가 고혈압이 있다, 혹은 60세 이후에서 7, 80세에서 갑자기 혈압이 생기는 것도 조금 일반적이진 않은데, 너무 젊은 나이, 고령에서 갑자기 고혈압이 진단되면 한번 이런 질환을 의심해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혈압약을 잘 드시는데 갑자기 혈압 조절이 안 됐다, 혹은 고혈압이 이제 막 진단될 시점인데 일반적으로 보는 고혈압이 아니라 180, 200 수축기 혈압이 이렇게 올라가서 좀 일반적이지 않은 너무 높은 수준의 고혈압이라거나 갑자기 발생한 고혈압이라면 역시 2차성 고혈압이 갑자기 내 몸에 생겨서 혈압이 올라간 건 아닌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끔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에 저도 이제 검사를 권유하게 되겠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조금 일반적이지 않은 고혈압은 백의 고혈압이라는 건데, 백의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따지면 화이트 코트라고 해서 진료실에서만 재면 혈압이 높고 집에서는 혈압이 괜찮아요 말씀하시는 이제 그런 경우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허상이다, 병원에 환자가 이제 긴장해서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반드시 배제가 필요하고 환자에게 고혈압이 아니라고 안심시켜라 라고 돼 있었는데, 사실 일반적으로 지금도 우리 의학적으로 병원에 오면 한 5 정도는 수축기 혈압이 더 집에서 재는 것보다 올라가는 거로 돼 있는데, 더 많이 긴장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2 이상 올라가서 실제로 고혈압이 아닌데 병원에서만 진단되는 경우가 물론 있습니다만, 이제 이러한 경우가 빈번한 백의 고혈압이 자꾸 발생될 경우에 최근에 의학 연구를 해봤더니 일반적인 심혈관계 합병증이 정상인보다는 확실히 높더라. 그래서 약간 고혈압 전 단계 정도, 고혈압이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이제 그런 인구 집단 정도로 좀 간주해라라는 조금 그런 트렌드로 바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옛날엔 백의 고혈압은 그냥 긴장해서 그런 거니까 안심해도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다면, 요새는 약간 고혈압의 가능성이 있는 환자 전 단계 정도로 이해하시고, 역시 약물 치료가 필요한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정기적인 관리와 검사를 통해서 고혈압으로 진행하지 않는지 확인하는 부분이 필요하겠습니다. 혈압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요소 영향을 받습니다. 긴장해도 올라갈 수 있고, 어떤 움직이 있는 상황에서 재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 막 뛰어오셨거나 병원에서 이제 충분히 앉아서 휴식을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혈압을 재게 되면 아마 종종 높게 나오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배제하고 혈압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부분이 필요한데, 또한 아까 말씀드린 가정에서의 혈압과 진료실의 혈압을 같이 보고 판단하는 부분이 때로는 필요한데,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좀 괴리가 있을 때는 또 집에서 혈압을 측정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가혈압 측정하는 걸 적극적으로 권유드리는 편인데요. 자, 아셔야 될 건 혈압이란 거는 일과성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하루에도 굉장히 여러 번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요소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요소를 충분히 잘 배제하시고 제대로 된 방법으로 측정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가정 혈압을 측정하시는 것도 그런 부분을 잘 숙지하시고 측정하셔야 의사가 받아들일 수 있는 혈압이라고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게 되는데, 먼저 혈압을 재는 것은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어떤 우리가 움직임이 없고 음식도 먹기 전에 그럴 때 재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루에 한 번 측정하시는 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약물 드시기 전에 재보십시오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한 번 더 재신다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우리가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재시는 것이 좋겠고요. 또한 음식을 먹고 난 직후, 특히 카페인 같은 걸 섭취하면 혈압이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커피나 녹차나 홍차 같은 거를 좀 드신 직후라면 이때 잰 혈압은 우리가 일반적인 혈압으로 받아들이기 조금 어려울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가능하면 집에 스키 혈압을 잴 때 가정 혈압계를 바닥에 놓지 마시고, 특히 땅에 앉으시거나 할 때는 탁자 위에 놓거나 의자에 앉으시면 우리 심장이랑 같은 높이에 되는 위치에 혈압계를 놓으시고 측정을 하셔야 정확한 혈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집에서 그렇게 재우신 것을 메모해서 오시면 병원에서 진료를 볼 때도 가정혈압을 참고해서 현재 고혈압이 잘 조절이 되고 있는지, 고혈압이 없었던 분이라면 약을 먹어야 될 수준으로 진단이 됐는지 판단하는 데 용이하기 때문에 가정혈압을 적극적으로 재보시는 걸 권유하시고, 특히 인터넷 같은 거 보시면 혈압 측정법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잘 숙지하시고 재시면은 진단에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고혈압약을 왜 먹어야 하는지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고혈압이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악영향들, 합병증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병원에서 의사의 판단하에 진단이 되었다면 약을 꾸준히 잘 드시는 걸 권장을 드리겠고요. 고혈압약을 평생 먹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은 제가 하루에도 몇 번씩 듣는 질문인데, 일단 진단이 되면 약을 드시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체중이라든지 식습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짠 음식을 사실 좋아하셨고 몸도 많이 뚱뚱하고 이러셨던 분이 식이 조절하시고 체중 관리를 하시면 또 이로 인해서 혈압이 떨어지는 경우도 꽤 많기 때문에, 혹시 물어보시면은 그런 부분을 잘 조율하시면 때로는 약을 끊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약을 특히나 끊기 원하시는 분은 그런 노력을 좀 적극적으로 해보시는 걸 권유드리겠고요. 사실 고혈압이란 것이 약을 먹고 나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약을 3개월 먹고 6개월 먹고 완치시키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진단이 되면 그래서 약을 꾸준히 드시는 게 맞지만, 한편으로 제가 충분히 납득을 시켜드리는 부분은 이 약이 어떤 의존성이 생기기 때문에,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계속 먹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약을 계속 꾸준히 복용하시는 것이 맞고, 또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없으셨으면 좋겠고, 끊기를 원하신다면 그런 생활 습관이 좀 분명히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개선시키면, 또 이제 많이 노력하시면 때로는 운이 좋아서 혈압을 끊는, 약을 끊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꾸준히 관리하시는 걸 많이 강조하고 싶습니다. 볼수록 건강해지는 닥터 이걸 TV 내과의사 오인수였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